오늘 들으신 내용만 잘 따라 하셔도 유방암의 위험을 최대 20에서 30% 정도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중에 유일한 것은 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안 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여러 가지 습관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좋은 습관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도 유방암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한번 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유방암은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40세가 넘으면 2년에 한 번씩은 무료로 유방 촬영을 검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렇게 검진만 잘 따라 하시더라도 유방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방 촬영에서 문제가 있다면 유방 초음파나 더 필요하다면 조직검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40세가 넘은 여성은 2년에 혹은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을 꼭 받도록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운동하기인데요. 사실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어떤 한 가지가 좋다, 이런 사실 TV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토마토가 최고다, 석류가 최고다, 이런 내용들 많이 있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중에 유일한 것은 운동하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을 가진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운동을 많이 하는 여성이 유방암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고도 비만을 가진 여성들이 위절제를 통해서 체중을 줄이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 체중을 줄인 여성들이 유방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정한 음식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운동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운동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실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먹는 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유방암에 좋다는 거, 또 유방암에 나쁘다는 거 여러 가지들 알려져 있는데 사실 유방암에 좋은 음식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 없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에 나쁜 음식들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유방암에 나쁜 음식이 사실 유방암에만 나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양의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 당뇨에도 빠질 수 있고 비만도 걸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방암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너무 짠 음식, 또 너무 기름기가 많은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 이런 식습관을 따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현대인은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빵이나 혹은 달달한 거와 커피를 먹는 것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부탁이지만 꼭 시간 내서 밥을 제대로 드시길 권장드리고요. 한국인은 사실 탄수화물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드시는데 집중할 필요 전혀 없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단백질을 잘 섭취할 수 있을까? 꽃등심 이런 거 말고요.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이나 혹은 안심 위주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콩 그리고 두부 역시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니까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렇게 운동 열심히 못 하시고 또 좋은 음식 못 드시는 분들이 찾는 것이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건강보조식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보조식품으로 유방암이 예방되었다는 것 혹은 치료되었다는 것 그 어느 연구에도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근데 운동 못하고 건강한 음식 못 먹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현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건강보조식품을 찾는 것 같은데요. 건강보조식품에 돈 쓰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좋은 식습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많이 섭취하는 행위, 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행위들은 결코 좋은 행위는 아닌데요. 대표적인 게 비만입니다. 특히 폐경이 된 여성들에서 비만은 피하 지방이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재료가 많아지면 당연히 여성 호르몬의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만 당연히 피하셔야 되겠고요. 또 폐경이 된 이후에 갱년기 호르몬, 폐경기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는 경우 역시 5년 이상 드시게 되면 유방암의 위험이 20%, 30%, 10년, 20년 먹게 되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 호르몬 치료도 정말 증상이 심하신 분이 아니라면 5년 이상은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빛 공해입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요즘 젊은 여성들 밤에 잠자지 않고 밤새도록 또 핸드폰 보면서 빛에 노출됩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야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멜라토닌이 결국은 여성 호르몬의 레벨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결국은 여성 호르몬의 레벨이 올라가서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군들이 있죠. 간호사, 그리고 항공승무원의 경우에는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런 직업군에서 실제로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는 빛 공해에 노출되지 마시고 되도록 주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중요합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이 있는 여성들이 유방암의 재발이 더 많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대인들이 수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또 암에 걸렸다는 그 자체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벗어나기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요. 나의 스트레스 지수가 몇 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셔서 본인의 스트레스의 원인, 더 정확한 스트레스의 지수 정도를 판단해보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방암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만 잘 따라 하셔도 유방암의 위험을 최대 20에서 30% 정도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